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민입니다. 야, 2026년에 나올 신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지난번에는 전기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이번에는 국산 내연기관 자동차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차량 탑5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가 도대체 뭐가 기대돼? 제네시스 뭐가 나오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네시스가 사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브랜드 파워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판매량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될 예정인 신차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 차량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는 G80, GV80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올 예정이죠. G80, GV80은 작년 한 해 동안 두 차량이 합쳐서 7만 대가 넘게 팔린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G80, GV80이 워낙 흔하게 보여서 그렇지만 실제로 굉장히 비싼 차량들이거든요. G80만 하더라도 가장 깡통 가격이 6천만 원이고요. GV80은 7천만 원 정도예요. 심지어 옵션이 보통 한 1천만 원씩 달려서 출고가 되니까 이런 차량들이 7만 대 정도가 팔렸다는 건 대한민국 사람들 생각보다 잘 사는 사람이 많을지도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근데 이 차량들이 도대체 왜 기대가 되냐? 원래 플래그십이 아닌 차량들은 보통 풀체인지 주기를 6년에서 7년 정도로 잡고 갑니다. 근데 G80, GV80은 이미 출시된 지가 한 6년 정도 된 차량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풀체인지를 해야겠지만 지난번에 현대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시기를 2028년으로 잡았잖아요. G80, GV80이 올해 풀체인지를 해버리면 다음 페이스리프트 때 자율주행을 적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적용 시기가 2029년으로 넘어갑니다.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기아 이런 보급형 브랜드가 이미 적용되고 난 다음에도 1년 정도를 기다려야 제네시스 G80, GV80에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런 자율주행 탑재 시기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수명 연장을 위한 2차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 2차 페이스리프트로 꽤 많은 변경점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새롭게 생기죠. 요거는 후륜구동 기반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제네시스는 후륜구동 기반의 럭셔리 승용차가 브랜드 철학이기 때문에 그걸 어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전륜구동 기반의 하이브리드와는 전혀 다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팰리세이드에서 봤었던 것과 동일하게 TMED2 방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현대기아에 들어가는 모든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6단 변속기를 사용하지만 제네시스는 8단 변속기를 사용한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네시스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혔던 연비를 커버하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가지고 서울 부산 왕복하면서 실연비를 계산했던 게 17km/L가 넘어갔었거든요. 제네시스가 이 정도의 연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 변경된 건 디스플레이입니다. 플레오스 기반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예정으로 보여요. 가운데에 큰 디스플레이 하나가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계기판 위쪽으로 작은 디스플레이 하나가 들어가는 게 이 플레오스 기반의 실내 인테리어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네시스에도 새롭게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기존에 들어가던 CCNC보다 디자인 UI, UX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면서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하나만으로도 구형과 신형이 정말 크게 갈릴 걸로 보여요.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가격은 지금 현재 6천만 원인 G80은 2차 페이스리프트 후에 약 200만 원 정도 가격 상승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까지 추가하게 되면 약 5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6,700만 원 정도의 하이브리드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GV80은 이것보다 조금 더 비싸요. 현재 가격이 6,900만 원이지만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200만 원 가격 상승이 있을 거고 여기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선택하면 600만 원 정도가 추가될 거예요. 왜 G80은 500이고 GV80은 600이냐 라고 하면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연비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더했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인 7천만 원에서 7,700에서 7,800만 원 정도까지 가격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 되게 비싸. 그래도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요 G80, GV80의 출시 시기는 올해 중순쯤에 나올 걸로 예상되니까 G80, GV80을 구입하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제네시스 중에서도 G90이 의외로 기대되는 차량입니다. 근데 솔직히 G90이 기대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G90은 사실 제네시스에게 있어서 플래그십이지만 이걸 플래그십이라고 볼 수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실내에서는 여전히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고요. G80, GV80은 진작에 14.5인치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27인치 OLED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있었는데 G90만 12.3인치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 실내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살짝 올드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G90은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실내 디스플레이도 플레오스로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인테리어도 지금보다도 훨씬 고급스러워질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G90이 기대된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죠. G90은 현대 기아를 통틀어서 가장 먼저 레벨 2 플러스 등급의 주행 보조가 적용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오늘 나온 현대자동차 주주총회에서 발표된 오피셜 자료예요. 여기 보면 올해 출시 예정인 G90 개조 모델부터 레벨 2 플러스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걸 보시고 나서 이게 혹시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엔드-투-엔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도그룹이랑 같이 해서 만든 주행보조예요. 예전에 2023년도쯤에 기아가 EV9을 발표하면서 HDP,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을 한 700만 원, 요 정도 가격에 넣겠다라고 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요 기능이 탑재가 되면 고속도로에서만큼은 운전자가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하는 그런 기술이 탑재가 되는 거예요. 그 3년 전에 얘기했던 게 이제 와서 탑재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추가로 발표된 자료도 보면은 노아라고 하는 고속도로 자율주행에 대한 것들이 G90에 탑재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레벨 2 플러스라고 돼 있는 거는 추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욱 올려준다고 하니까 G90은 사실상 현대자동차의 끝판왕급 기술이 탑재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인상적인 건 지금까지 현대자동차가 뭐 OTA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없었잖아요. 근데 G90은 그걸 가능하게 하겠다.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다음 버전도 주총에서 공개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8년부터는 도심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2 플러스 플러스 버전도 들어간다고 해요. 이 레벨 2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는 건 어찌됐건 운전자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힌 겁니다. 여튼 현대자동차에서도 이런 주행 보조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G90도 기대되는 자동차에 들어가더라고요. 다음은 현대자동차에서 그랜저가 나올 예정이죠. 작년 기준으로 가장 잘 팔린 현대자동차는 아반떼이기는 하지만 사실 기대되는 차량이라고 하면은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인 그랜저잖아요. 아무래도 플래그십에는 여러 기술들을 많이 적용시켜주기도 하고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것들도 플래그십에는 천천히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그랜저가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랜저는 외관이나 이런 것들도 꽤 변경되긴 하지만 제일 많이 변경되는 건 실내잖아요. 그랜저는 사실상 이미 여기저기서 유출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공개된 느낌이기는 해요. 여튼 외관의 그릴, 헤드램프 요 정도가 변경이 되고요. 후면부에서는 방향 지시등이 리어 범퍼 쪽에 있었던 게 리어 램프 쪽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요 정도가 외관에서는 크게 변경이 된 거고 실내에서는 가장 먼저 플레오스 디스플레이를 달고 나올 예정이죠.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큰 디스플레이 하나 그리고 계기판보다 조금 위쪽 부분에 디스플레이가 하나 길게 달려있어요. 한 가지 다행인 건 플레오스 디스플레이를 적용한다고 해서 모든 물리 버튼을 사라지게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비상등부터 해서 가벼운 AVM 버튼 등은 살아있어요. 사실 그랜저를 기대된다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현대자동차의 모든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이 그랜저가 가지고 있는 실내 디자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아반떼 풀체인지, 투싼 이런 차량들이 그랜저와 동일한 실내 디자인을 가지게 되겠죠. 한 가지 걱정인 건 이렇게 나오면서 전반적인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랜저 2.5 가솔린의 기본 가격이 3,800만 원이거든요.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플레오스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이것저것 바꾸게 되면 보통 한 2,300만 원 정도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2.5 가솔린 기준으로 4,100만 원 정도 되고 하이브리드는 4,600만 원 정도 되겠죠. 요거는 깡통 가격이니까 옵션을 조금 넣어서 뽑게 되면 가솔린은 한 4,600만 원 정도, 하이브리드는 5,000만 원이 넘을 겁니다. 플래그십의 가격은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랜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 아래급에 해당하는 뭐 소나타, 아반떼, 뭐 투싼 이런 자동차들의 가격도 더 올라갈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출시한 셀토스도 원래는 2천만 원 초반부터 시작하는 가성비 자동차였는데 이제는 2,500만 원부터 시작하게 되고 스포티지랑 가격이 엇비슷하게 겹치다 보니까 아니 셀토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당연히 스포티지가 한 급 더 높은데 스포티지가 풀체인지 하면서 가격이 더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당장은 현대기아 판매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일정 선을 넘어가게 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보여요. 지금 테슬라나 비아디 같은 차량들은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가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심지어 테슬라는 자율주행이 될 거라는 잠재력까지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680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 지금보다도 가격이 더 내려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기아는 내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그 일정 선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제는 너무 비싸서 현대차를 못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현대차가 준비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마치 도요타가 좀 저가 브랜드의 소형 차량들을 만드는 다이아트를 새롭게 뽑은 것처럼 현대자동차도 조금 옵션을 빼면서 내장재도 좀 저렴하게 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음은 기아에서도 뭔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기아는 셀토스 풀체인지, 니로 페이스리프트 이 두 가지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두 차량 모두 다 1분기에 다 나와버려서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기아는 사실 신차가 없을 예정이에요. 그래도 내년에는 신차들이 많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소렌토 풀체인지부터 해서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아는 내년을 기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GM이죠.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차량들은 전부 제외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 중에도 변경점은 있습니다. 바로 트랙스 RS 이그나이트 에디션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거 가격 실화야? RS가 가장 높은 트림인데 가격이 2,800만 원대라고? 소형 SUV는 당연히 이런 가격이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3천만 원 넘어가는 게 당연시 되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진짜 가성비가 좋다라는 생각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드네요. 여튼 이 RS 트림을 고르고 35만 원인 이그나이트 에디션을 추가하게 되면은 카본룩 프론트, 카본룩 스키드 플레이트, 카본룩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LED 블랙 보타이 뭐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요.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깐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그나이트 에디션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35만 원 추가한 걸로 이렇게 외관 룩이 바뀌는 거면 저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저런 옵션들이 더해도 3천만 원이 안 넘는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 정말 좋아하는 차량이거든요. 소형 SUV이지만 하체 감각이 참 좋아서 빗속에서 와인딩 했을 때도 진짜 재미있었고, 소형 SUV이긴 하지만 전장 재원이 4,500mm가 넘어가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아서 저는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구입하는 게 진짜 좀 가성비를, 실속을 챙기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있기는 하죠. 3기통 가솔린을 사용하기 때문에 출력이 140마력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된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공차 중량이 1.3톤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좀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걸 꼽아보라고 한다면 주행 보조가 조금 약하다는 거예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가 있지만 차로 중앙 유지 보조가 안 들어가 있어서 살짝 아쉽기는 한데, 솔직히 2,800만 원의 풀옵션? 이런 가격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납득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외에 KGM과 르노가 있죠. KGM은 원래 무쏘를 제외하고서라도 SE10, 그러니까 렉스턴 후속 모델을 올해 공개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뭐 KR10이라고 하는 코란도 후속 모델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게 뭔가 잘 안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진출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느낌이고, 신차 출시나 이런 것들은 조금 후반부로 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KGM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르노도 신차가 있었는데 올해 필랑트가 나온 걸로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담당자분들께 좀 물어봤을 때는 앞으로 1년에 하나 정도씩은 꾸준히 신차를 낼 예정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MPV, 그러니까 밴 버전도 새롭게 나올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MPV라고 하면은 카니발 외에는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르노 코리아에서 이 MPV를 새롭게 내놓으면 카니발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차가 새롭게 등장하는 거니까 요게 가장 기대가 되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르노가 요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곧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국산차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차량들을 좀 꼽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수많은 자동차들 중에서 어떤 차가 가장 기대되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